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방송은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은 디지털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디지털화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선생님이 방송의 편성과 방송 조사, 그죠? 그리고 방송과 광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한 주간 늦게 돼서 디지털 방송을 먼저 하고 위에 것들은 그 후에 동영상으로 다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디지털 방송은 선생님이 여기 링크를 걸어놔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선생님이 아날로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를 먼저 살펴보시면 그러면 이거를 판서를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할까요? 그래서 전체 화면을 캡처를 하면은 너무 크니까 줄여서 이것만 먼저 이렇게 보죠. 아날로그 텔레비전 여러분들 선생님이 사르노프 이야기 할 적에 방송의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해요. 아날로그 텔레비전은 흑백이 있었고 흑백에서 칼라로 이렇게 바뀌면서 표준이 그대로 진행은 되어 왔는데 요새 이야기하는 여기서 두 가지 표준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칼라 표준을 칼라 텔레비전 아날로그 방송의 표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NTSC라는 방식이 있고요. NTSC. 또 하나는 PAL이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유럽 국가에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NTSC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사용하는데 미국이 시장이 크잖아요. 그죠? 텔레비전 시장도 크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세트 만드는 것도 있고 뭐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고 해서 미국 표준을 따르는 나라도 꽤 많이 됩니다. 여기에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다 NTSC 표준을 따르는 나라 국가들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한국도 있어요. 그죠? 여기에. 그죠? 또 일본도 있고 또 요게 말레이시아인가요? 그죠? 말레이시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미의 왼쪽에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 그죠? 칠레나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모두 다, 아르헨티나는 아니네요. 아무튼 요 나라들은 NTSC를 이렇게 따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던 유럽 표준, 그죠? 여기 보시면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이쪽에 그죠? 중국과 인도, 그죠? 뭐 이렇게 포함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해서 이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그리고 여기 호주도 크게 있죠, 그죠? 그리고 남미의 동쪽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팔 방식을 따릅니다. 그죠? 그 팔 방식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주황색은 말이에요. 여기 주황색은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표준을 만들어서 프랑스가 썼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번외 이야기지만 프랑스가 20세기에요. 그죠? 20세기에 초에는 과학으로 많이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국력도 상당했어요.
그리고 그 국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교 이런 거 할 적에 프랑스가 많은 입김을 뭐 이렇게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외교 언어는 프랑스어였습니다. 영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이 바뀌어서 줄었죠. 그죠? 혹자는 그것들이 프랑스가 뭐라 그러죠? 국가 발전보다는 시민사회 발전에 힘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 그 과학, 기술력, 경쟁력 이런 것들이 좀 뒤처져서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프랑스는 그 당시에 텔레비전 표준을 자기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가 만든 요 표준 있잖아요. 그죠? 요 표준이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알제리 뭐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아프리카. 여러분들 프랑스가 제국주의 시대 때 이렇게 식민지로 했던 나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죠? 이 크게 보이는 이 나라는 러시아죠. 그죠? 러시아도 프랑스의 시캠이라는 그 표준을 따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주 테크니컬한 게 가면은 좀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걸로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버티컬 프리퀀시 이렇게 해서 60Hz, 여기는 50Hz 이렇게 씁니다. 혹자는 선생님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 60Hz라서 여기에 보시면은 필드가, 그죠? 필드가 60 필드 이렇게 1초에 1초에 60 필드가 이렇게 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서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 60Hz 이렇게 있고 밴드 위드는 6MHz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NTSC는 내셔널 텔레비전 시스템 커미티, 그래서 그 여러분들 라디오 방송 처음에 막 이렇게 시작할 적에 RCA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죠? 그 RCA가 생긴 것처럼 그 텔레비전 관련된 어떤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내셔널 텔레비전 시스템 커미티라는 커미티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표준을 도출해 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호리젠탈, 그래서 가로 프리퀀시는 15.734 킬로헤르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라인이 여기 보면 525 라인이고 이쪽에 625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라인은 선생님이 한번 소개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소개했죠? 텔레비전 이렇게 화면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화면은 브라운관, 그래서 옆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자총 이렇게 쏘는 총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총이 있었고 요거를 CRT라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선생님이 컴퓨터 쓸 적에는 지금처럼 디지털 화면이 아니라 CRT 화면을 그것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총으로 화면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 디지털 프로젝터처럼 한 화면을 한꺼번에 탁 뿌리는 게 아니라 이 CRT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다가 한 줄씩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뿌리고 그 다음에 밑에 줄 뿌리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말이에요. 앞쪽에서 보면은 CRT 여기 요 튜브, 요걸 튜브라 그래요. 그죠? CRT 튜브라 그러는데 튜브에서 나오는 전자총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색, RGB 세 가지 색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한 줄이 차고, 그죠? 그래서 한 줄 먼저 쏘고, 그 다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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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찹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이거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525 라인을 이렇게 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25 라인을 이렇게 차례대로 쭉 쏘면 말이에요. 그렇게 쏜 거를 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한 프레임을 이렇게 쏘면은 초기에 텔레비전 CRT 모니터는 말이에요. 이쪽에 총을 이거 쏘니까 여기에 불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저기 전기 신호가 와서 이렇게 불이 오는 거죠. 그죠? 불이 와가지고 요 불이 오는 대로 사람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이렇게 오다가 이쪽에 불이, 그러니까 이 전자총으로 쏜 게 말이에요. 밑에 전자총을 이렇게 쏠 때쯤 오면은 이게 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밝았다가,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 시간차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이 막 켜지게 되면은, 이쪽에 총이 여기 전자총이 쏘여지게 되면은 위가 어두워지는, 이렇게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럼 어두워지게 되고 밝게 되고 다시 그게 돌아서 여기가 밝게 되고 위가 밝게 되고 아래가 어둡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뭐 펄럭거리는 현상이 이렇게 나죠. 그죠? 그래서 옛날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은 위아래로 펄럭거리는 게 눈으로도 어느 정도 보였어요. 그죠? 그러면 화질이 안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고안을 해낸 게, 여기 그 표준에서 어떤 식으로 고안을 해냈냐 하면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선 홀수선을 먼저 쏘자. 그래서 1, 3번째 라인, 5번째 라인, 7번째 라인, 이런 식으로 홀수선을 먼저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선 끝나면은 그 후에 뭐냐면은 짝수선을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쏴가지고 전체를 다 내리면은, 그러면은 펄럭거리는 게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표준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표준을 정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홀수선이 다 찬 거를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홀수 필드, 그 다음에 짝수 필드, 이분 필드, 이렇게 두 개가, 애이 빠졌네요. 두 개가 모여져서, 그래서 525 라인을 이렇게 채우는 하나의 프레임이 완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프레임이 1초에 30 프레임이 이렇게 뿌려지도록 한 게 뭐냐 하면은 텔레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초에 60 필드가 보여지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60 필드는 홀수와 짝수로 해서 두 개가 나눠지고, 그것이 모여서 30 프레임이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초에 60 필드가 사용이 되고 1초에 30 프레임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럽 방식은 말이에요. 그 홀수 라인이 525 라인이 아니라 더 많은 625 라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필드는요, 1초에 50 필드. 이 이야기는 25 프레임 퍼 세컨드가 파알 방식에서 사용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NTSC는 30 프레임이고, 그리고 25 프레임은 25 이분 필드, 25 오드 필드, 그리고 홀수 짝수 필드, 이렇게 돼서 50 필드가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1초에 50빌드가 보여지는 그래서 그게 1초에 화면 양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표준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죠? 이게 아날로그 표준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디지털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화면, 그죠? 화면, 픽처. 요 픽처가 디지털화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컴퓨터로 전송도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텔레비전 여기서 이렇게 따져 봐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디지털 화면에 대한 디지털 방송에 대한 표준을 또 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미국에서는 ATSC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걸 위해서 만든 것이 유럽 국가들이 각출을 해가지고 연구소 이런 걸 해가지고서 DVB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스팅 표준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유럽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고 그럴 적에 이게 일종의 국력 낭비도 있고 각 나라가 따로따로 하면 그러니까 한 번에 모여서 잘 하자. 그래서 이 DVB 기구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 표준을 딱 이렇게 정했냐 하면은 여러분들 DVB-T, DVB-S, DVB-C 이런 식으로 표준을 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DVB,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스팅 테레스트리얼, 그래서 지상파, 새틀라이트, 요거 뭐죠? 위성 방송, 요거는 케이블 방송. 그래서 이런 표준을 이렇게 만들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통일적인 기구가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의 표준을 안 만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TSC가 지상파 방송 표준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OCAP이라고 하는 것이 케이블 방송의 표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새틀라이트 방송의 표준은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다 적어 놨습니다. 근데 아무튼 새틀라이트도 표준을 따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새틀라이트 표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 표준 따로 있고 이런 그 관장은 기구요. 그래서 그 이름이 좀 다릅니다. 아무튼 디지털 방송을 위한 표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디지털 방송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웹페이지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 있는 요 그림은 말이에요. 인터레이스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요 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 가로선, 세로선 따로 쏘기 때문에 이런 선으로 그림이 이렇게 열악한 걸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건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게 텔레비전의 그림의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죠? 아날로그 신호면은 아날로그 신호를 텔레비전 신호를 받아서 선생님이 이 이야기는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방송국이 있어요. 방송국이 여러분들 미디어예요. 그죠? 미디어. 이렇게 미디어인데 여기에 방송국에서 일할 사람을 이렇게 뽑아요. 그죠? 그걸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데 선생님이 그 뽑는 사람들로 페어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PD, 아나운서, 그 다음에 리포터, 그 다음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 외에 이렇게 정규직으로 뽑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회사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프리랜서 식으로 이렇게 뽑아서 엔터테이너가 이렇게 있다고 그죠? 엔터테이너가 있어서 거기에는 가수도 있고 개그맨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도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류의 사람들도 여러분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런 엔터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세에 뭐라 그랬죠? 이렇게 기획사 같은 어떤 중간 버퍼가 있어서 기획사가 이런 사람들을 대표해 가지고 방송국에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그죠?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방송국이 요 중간에 메디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면 그거를 베타 테이프에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아날로그 방송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뭐 디지털 방송 이야기 할 적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베타 테이프에 동영상이 저장돼 있으면 저장된 베타 테이프의 거를 방송으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타 테이프에 있는 그 영상을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아나운서나 아니면 여기 PD가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스튜디오나 뭐 이런 데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카메라로 찍어서 만든 다음에 우선 편집 과정을 겪겠죠. 그죠? 그래서 에디팅 이런 거 겪어 가지고 베타 테이프로 옮긴 겁니다. 그죠? 그리고 베타 테이프로 옮긴 걸 TV 신호화 합니다. 이를 복호화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TV 신호화 하는 거를 먹싱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먹싱 작업을 거쳐서 TV 신호를 만들면 그 신호를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먹싱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방송 신호로 뿌린다고 해서 뿌리면은 그 신호가 멀리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앰플리파잉 해서 증폭합니다. 그래서 증폭을 크게 해서 남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은 남산에서 텔레비전 신호를 안 쏴요. 안 쏘고 어디죠? 저기 과천에 텔레비전 송신탑을 세워서 그 송신탑에서 텔레비전 신호를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쏘면은 이게 어느 안테나에 이렇게 그죠? 걸리면은 안테나 신호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텔레비전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이렇게 텔레비전 세트로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다시 여기 먹싱 돼가지고 TV 신호로 이렇게 그 전송 신호로 바뀌었던 것이 다시 디코딩 되는 거죠. 그죠? 디코딩이 돼서 오디오와 비디오로 이렇게 나눠서 오디오는 스피커로, 비디오는 텔레비전 화면으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엔터테인을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 과정을 이렇게 겪는데 디지털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디지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카메라를 방송 장비를 디지털 방송 장비로 이렇게 해서 에디팅하고 그래서 디지털 화면을 만들겠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이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것이 뭐냐 하면은 뭐 엠팩 2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똑같이 이제 그 먹싱 작업을 거쳐서 디지털 방송 신호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앰플리파잉해서 똑같이 뿌립니다. 그죠? 그럼 디지털 신호도 이렇게 또 똑같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디지털 신호 이렇게 나가면은 요거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요 안테나로는 못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 바꾼 디지털 안테나를 이용해서 받으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인 이야기고 요새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죠. 그죠? 아파트가 너무 많으니까 이 신호가 막혀요. 막히니까 보통 보면은 안테나를 안 세웁니다. 그죠? 그 안테나를 안 세워서 안 보고 뭐 다른 방송 신호를 찾아서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 다른 방송 신호를 찾아서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CATV 그래서 케이블 방송 그 다음에 새틀라이트 TV 그래서 위성 방송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딱히 얘기는 안 했지만은 IPTV 그래서 인터넷 방송,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한 방송 이렇게 해서 보통 보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는데 요 방송 신호 있잖아요, 그죠? 방송 신호를 이렇게 디지털화 하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죠?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잘게 쪼갭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웹사이트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그죠? 그 찰나를 오려요, 그죠? 그러면 요만큼 이렇게 블락이 생기겠죠, 그죠? 요 블락을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요 블락 다음에 블락을 또 찾아서 또 요것도 이렇게 신호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신호를 찾습니다.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갖고 요 신호까지 다 차면 말이에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신호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는 거를 요 한 블락을 이렇게 디지털화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그 샘플링을 해서 디지털 신호화 해서 그거를 방송 영상으로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요거에 대한 표준도 따로 있는데 요 표준은 말이에요. 디지털 표준은 방송에 대한 표준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 대해, 그죠? 거기서 동영상을 어떻게 컴퓨터 화면에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코딩과 디코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코덱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코드, 디코드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코드하고 디코드 할 것인가 라는 표준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MPEG입니다. 그래서 MPEG-2 그러면은 우리 동영상을 디지털 동영상으로 바꾸는 그 샘플링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방송 신호, 그렇게 한 텔레비전 영상 신호를 다시 방송 신호로 바꿔서 뿌리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언급을 안 했지만은 언급을 했나요? 요 먹싱 할 적에 이전에는 아날로그로 먹싱한 게 있었고 지금은 디지털 방송이니까 디지털로 먹싱하는 거죠, 그죠? 앰플리파잉해서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적은 건 뭐냐면 바로 이 샘플링하는 작업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 디지털 신호는요, 이렇게 디지털 신호는 전송을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깨지는 게 좀 덜 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강력하게 더 오래 가요. 그리고 밴드위드, 그래서 이렇게 대역도 더 많이 안 써요. 그래서 같은 동영상 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디지털화 하면은 여러분들 KBS 방송국이 쓰는 그 대역폭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쓸 수 있고 뭐 이렇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장점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영상을 디지털 신호화해서 그거를 방송 신호로 바꿔서 뿌리는 거군요 라고 하는 게 디지털 텔레비전이겠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디지털 텔레비전은요, 디지털화 하는 것이 영상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상과 같이 보내질 수 있는 정보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거 보기도 쉬우니까 이렇게 지우고 영상 화면이 있잖아요, 그죠? 화면을 MPEG-2와 같은 그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는 게 있겠죠, 그죠?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내가 이 위에다가 무슨 채널 정보 같은 걸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은 IPTV로 서브스크립션을 해서 보는데 그 KT예요. KT 텔레비전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선생님이 리모트 컨트롤이 이렇게 있으면은 리모트 컨트롤에 OK 신호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죠? OK 신호를 누르면은 여기에 방송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보면 SBS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TVN 채널. 그래서 TVN 채널에 지금 하는 방송국 TVN에서 하는 재밌는 방송이 뭐가 있죠? 식스센스? 식스센스 이렇게 그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고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시간대 다음 거를 보기 위해서는 뭐를 누르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은 다음 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의 그 프로그램의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뭐를 누르면은 전반적으로 다 이전 채널. 그죠? 이게 만약에 32번이다 그러면은 33번 채널에 해당되는 같은 시간대에 프로그램 정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화면을 화살표로 이렇게 내리면은 그죠? 이건 올리면 그렇고 내리면은 31번에 그죠? 정보가 이렇게 나오겠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 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상 신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걸로 선생님이 그거를 send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방송국에서 sending 하잖아요. 그죠? 이 정보를. 그럼 내가 receiving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receiving 한 거를 다시 리모트 컨트롤로 내가 원하는 동작을 요구하는 정보를 샌딩을 해요. 그죠? 그래서 OK 버튼을 누른다든지 화살표를 누른다든지 그러면 방송국에서 그거를 받아서 다시 그거에 맞는 정보를 다시 뿌려줍니다. 그죠? 이렇게 정보를 뿌리고 받아서 다시 인터액션을 해서 다시 정보를 요청하고 요청된 정보를 뿌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 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인터액션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서 이렇게 뿌리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러니까 또 소개를 좀 이따가 이렇게 지금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디지털 텔레비전은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죠? 뭐냐 하면은 방송 우리가 아날로그 방송하는 그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런 방송 콘텐츠 말고요, 아예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뭐 그죠? 그래서 무슨 게임이라든지 테트리스 게임이라든지 장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임을 리모트 컨트롤 하든지 아니면 특수한 디바이스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 그죠? 이렇게 키패드 같은 걸 써가지고 그걸로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돌리고 이런 것들은 방송 신호는 이렇게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방송에 묶여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 얘기는 이렇게 IPTV가 셋탑박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셋탑박스가 이렇게 있던 아니면 어떻게 있던 이렇게 있고 요 셋탑박스에서 텔레비전 신호가 이렇게 그죠? 밖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이 신호가 받으면은 디코딩을 해서 그게 텔레비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텔레비전으로 오디오와 비디오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외에 데이터가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은 그걸로 인터액션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한 얘기는 뭐냐면은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게임과 같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면 그러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게임은 여기 이렇게 인풋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실려 들어와서 요 셋탑 박스에서 인스톨이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게 이 텔레비전, 그러니까 디지털 텔레비전 셋탑 박스에서의 무슨 뭐 게임이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운 걸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요 셋탑 박스가 말이에요. 리모트 컨트롤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서 인터액션을 주고 받는데 이 셋탑 박스 이렇게 주인 원래 KTTV면 KT겠죠. 그죠? KT가 뭐냐 하면은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을 만드는 회사에서 영상을 제공을 받아서 이 제공받은 건 방송국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방송국이 한 게 아니라 동영상을 그냥 어느 한 군데 모아놓은 컴퓨터 서버, 그죠? 그런 데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 리모트 컨트롤 이용해서 요구를 하면은 그 넷플릭스의 컨텐츠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오디오와 비디오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런 것들은 동영상의 집합체니까 동영상을 고를 수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인터페이스나 그런 거와 관련된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 본다. 그래서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오버 더 탑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버 더 탑이라고 사람들이 안 부르고 OTT 하죠. 그죠? 오버 더 탑의 약자입니다. 오버 더 탑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걸로 하면은 이해가 돼요. 뭐냐면 셋탑 박스 위에 얹어서 동영상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리모트 컨트롤 갖고 인터액션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인터액션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뭐냐 하면은 가령 스포츠 중계를 하는데 나는 텔레비전 신호, 그죠? 신호를 그 카메라 신호를 말이에요. 어느 하나를 받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야구장 경기장에 보면은 야구장에 그 카메라가 뭐 6대 10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포수 뒤에도 하나가 있고 투수만 비추는 카메라가 있고 해서 그게 1, 2, 3, 4, 5, 6 이런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그 카메라를 고르면은 그 시간 같은 시간대라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 영상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런 인터액션과 관련된 것도 스페시피케이션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스페시피케이션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그 다음에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요건 아까 처음에 소개할 적에 이렇게 여기서 했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디지털화 하는데 그 표준화 작업을 그러면은 요렇게 그 방송 신호 별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지털화 하는 걸로 처음에 지상파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위성 방송이 있습니다. 그죠? 세틀라이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IPTV 이렇게 있습니다. IPTV는 선생님이 나중에 언급도 하겠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준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걸 가져다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아무튼 CATV, 세틀라이트, 테레스트리얼 뭐 이런 방송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표준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표준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레스트리얼은 뭐라 그랬죠? ATSC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DVB 이렇게 있고 DVB-T, 테레스트리얼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국은요, 미국 걸 따랐어요. 그죠? 그래서 ATSC 방송, 요걸 따랐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은 말이에요. 케이블 방송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케블 이렇게 씁니다. 그죠? 오픈 케이블 어소시에이션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오케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DVB 케이블 방송 해서 그걸 씁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방송은 미국 걸 따라 쓰냐?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DVB 아닌데? 세틀라이트가 먼저인데?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좀 선생님이 지금 헷갈리는데 세틀라이트부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세틀라이트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DVB 세틀라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선생님이 위성을 먼저 쓰고 케이블을 먼저 썼는데 이렇게 순서를 바꾸니까 여기 케이블을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성 방송은 DSS 라는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미국도 DVB-S 그래서 유럽 방식을 이렇게 위성 방송을 씁니다. 그죠? 사실 선생님 미국에서 좀 있어 봤는데 미국에 위성 방송 서비스가 있는 줄을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퓰러한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위성 방송도 있고 지상파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이렇게 많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유럽 방식을 따라 쓴다. 그죠? 그래서 지상파는 미국 걸 쓰고 세틀라이트는 유럽 걸 쓰고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은 여기 미국 걸 씁니다. 근데 선생님이 요거 설명을 깜빡 잘못했네. 여기 요거를 선생님이 오캡이 아니라 오픈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오픈 케이블 스페시피케이션을 쓰고 우리나라도 오픈 케이블 스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를 하자면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미국 걸 따라 쓰고 세틀라이트는 유럽 걸 따라 쓴다. IPTV는 이것저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IPTV 표준이 이렇게 있고 그걸 다른 나라에서 차용해서 쓰는 형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지나서 말이에요. 지나서 이제 ATSC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디지털 방송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동영상을 바꾸는, 그래서 오디오와 비디오 바꾸는 거는 미국 ATSC 같은 경우엔 비디오는 엠팩2, 오디오는 돌비 3 이런 식으로 요걸 표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엠팩2 여기 있는 요거란 이야기는 선생님이 테레스트리얼 유럽의 지상파 방송은 엠팩2 요거는 이제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걸 쓰니까 돌비와 엠팩트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디지털 방송의 디지털화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디오 비디오 더하기 인터액션에 필요한 이런 정보라든지 정보를 주고받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인터액션이 필요한 그 양방향 표준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ATSC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ACAP. 그리고 여기 유럽 같은 경우에는 DVB-T 안에 MHP, 멀타이 미디어 홈 플랫폼일 겁니다. HP, MHP. 그래서 MPEG-2와 MHP가 패키지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거는 돌비 MPEG-2와 ACAP이 패키지로 이렇게 있는, 그죠? 요거는 우리나라는 미국 거 쓰니까 미국에 따르겠죠, 그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은 오픈 케이블 표준이 이렇게 있는데, 그 AV는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AV는 MPEG-2와 돌비, 그죠? 그래서 MPEG-2와 돌비 3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캡을 잘못 쓴 거예요. 데이터 방송을 하는, 그죠? 여기 정보를 주고받는 그거에 대한 표준은 오캡을 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방송 DVB-C 이렇게 돼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MPEG-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양방향 표준으로는 똑같이, 그죠? 테레스트리얼하고 똑같이 MHP를 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틀라이트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로 유럽을 많이 따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MPEG-2, 여기에는 돌비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MPEG-2에 소리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는 MPEG-4에서 지정한 스펙을 쓰는 게 좋겠다. MPEG에서 무슨 로비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MPEG 걸 쓰는 거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새틀라이트는 MPEG-2에서 소리와 영상 다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양방향 TV 표준, 그래서 여기 데이터 방송 표준, 혹은 여러분들 인터액션이 필요한 표준은 다이렉트 TV라는 걸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새틀라이트 MPEG-2하고 그 다음에 MHP. 그러니까 유럽은 체계적으로 해서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죠? DVB나 무슨 여러분 T나 C나 S나 다 똑같이 동영상은 MPEG-2. 그 다음에 데이터 방송이나 인터액티비티가 필요한 그런 스페시피케이션은 MHP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걸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데이터 방송에 필요한 그런 요 약어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ACAP 그러면은 미국 표준인데 ATSC에서 이렇게 지정한 걸로 데이터 방송 혹은 여러분들 인터액션 방송, 그죠? 그거에 필요한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ACAP은 뭐고, 유럽 같은 경우는 MHP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리고 여기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오캡을 쓴다 그랬고, 그리고 미국의 새틀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MHP를 쓰는 데도 있겠지만은 다이렉트 TV 이렇게 이런 것들을 씁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데 쓰는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표준은 언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막 쭉 가서 인터넷이 여러분들 한번 요거를 따로 우리가 수업을 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근데 1960년대 말이에요. 60년대 말에 인터넷이 이렇게 생겼어요. 인터넷 역사가 여러분들 깁니다. 그냥 2000년대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이메일 있죠, 그죠? 이메일은 1970년대 초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오래된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아무튼 인터넷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쭉 흘러오다가 1990년대 초에요, 그죠? 선생님 기억하기로 1991년에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자바라는 걸 이렇게 그죠? 개념을 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근데 이 자바가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 그래서 뭐 PC라고 봐도 됩니다. PC가 있으면 PC가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PC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를 운영체제로 깔아서 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말고 우분투 같은 걸 써도 되고, 그죠? 현재 지금 뭐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뭐 우분투 다른 뭐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리눅스를 해서 써도 되고, 어떤 학생은 윈도우즈 안 쓰고 맥북 같은 걸 써서 맥킨토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OX를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잖아요. 이 세상에 보면은 PC가 이렇게 운영체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PC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적에 윈도우즈용도, 리눅스용도, OX용도 따로따로 다 만들어야 돼. 그죠?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고슬링이 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를 그러지 말고 내가 자바라고 하는 어떤 중간 단계의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혹은 미들웨어, 그걸 미들웨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자바라고 하는 그 미들웨어를 여기 있는 운영 체제에 깔 수 있도록, 그죠? 위에 이렇게 덮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앞에 자바가 이렇게, 그죠? 자바 플랫폼이 이렇게 깔리는 거죠. 해 놓을 테니까 자바용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만 만들어서 쓰자. 그럼 뭐 어떤 플랫폼에서건 그냥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럼 어플리케이션 만드는데 힘도 안 들고, 그리고 자바가 이런 운영체제는 다 커버를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는 게 자바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1991년에 했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었었어요. 근데 점차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해서 지금은 일종의 표준이 된 어떤 기술이죠. 그죠? 그런데 1991년에 이럴 적에 자바에서 이렇게 TV에 대한, 디지털 TV에 대한 표준도 이렇게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 스페시피케이션 요 자바 TV를요 여기서 이렇게 양방향 인터액션이 필요한 디지털 방송, 그죠? 요 표준을 만들 적에 요거를 이렇게, 그죠? 차용에다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캐빈이, O 캐빈이, MH 핀이 이런 것들이 다 뿌리가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여기 MHP 문서에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자바 TV에서 인터액션에 필요한 그 최소한도의 여기 그죠? 그 스페시피케이션의 코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요 연구를 할 적에요. 그죠? 요 자바 TV에서 이렇게 딴 잼이란 걸 불렀는데 그 잼 표준을 둘러싸고서 그것과 일종의 이렇게 어느 정도 겹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선생님이 요거는 문서가 써지지를 않는 건데. 요걸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요 잼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요거 표준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유럽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 방송, 인터넷 인터액션이 필요한 방송 이렇게 쓴 걸 MHP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서 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은 미국의 케이블 방송은 오캡이라는 걸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쓴 거고. 그리고
요건 뭐죠? A캡은 미국의 지상파 방송이 데이터 방송 표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쓴 거죠. 그죠? 아리브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있고, 그럼 요 잼은 어디에서 오리진 돼서 나왔느냐? 그 근본을 두느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바 TV. 그죠? 자바 TV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서 표준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바 TV, 여기 웹사이트가, 이게 여기 보면 TV Without Borders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죠? 요거 10몇 년 된 사이트인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송과 관련된 교재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알고 있는 거를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요 뭐라 그러죠? 아까 이야기했던 동영상, 그래서 AV,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디지털화와 그 다음에 인터액션과 관련된 디지털, 이런 것들이 우리 그냥 일반 사용자에겐 어떤 식으로 표출이 돼서 우리한테 보여지느냐 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다 집에 보통 보면 IPTV나 혹은 케이블 방송으로 디지털 셋탑박스를 받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요 유튜브를 좀 뒤져봤는데 그것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려고 실제 선생님이 원하는 건 딱 없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있는 요 방송은 말이에요, KT에서 기가지니에서 요 테이블 TV를 요걸 만들어서 요걸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TV인데 크지가 않고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요 집에 무선 인터넷이 보통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다니면서 텔레비전을 보라, 이런 뜻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기 파우더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파우더룸 화장실 아니에요? 그죠? 화장실 맞죠? 그죠? 화장실에서 본다는 얘기죠. 텔레비전을. 그거 좋겠는데요? 근데 아무튼 기가진이 테이블 TV를 이렇게 보는 많이 보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가진이 테이블 TV가 있으니까 TV를 바로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채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기가진이 올레 TV 켜줘. 기가진이 TVN 틀어줘. 오, 바로 채널 변경되네.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요 채널 정보, 요런 것들은 원래 동영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 TVN 방송이 방송 신호를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을 적에 요런 것들은 있지 않았었어요. 그죠? 요런 것들은 자막으로 처음 동영상을 만들 적에 뭐 억지로 넣었다든지 그래서 있습니다. 있는데 요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리모트 컨트롤에 입력을 받아서 이 영상과 같이 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인터액션 요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요걸 보면은 요거는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레 TV 틀어줘 이랬습니다. 그죠? 올레 TV는 텔레비전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방송 채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요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원래 있는 동영상을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VOD 식으로 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많이는 안 쓰지만 요새 여기 올레 TV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올레 TV만의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아 컨텐트 이런 것들은 텔레비전 신호가 아니라 그냥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것도 여기 IPTV 만의 어떤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 아까 보시는 지금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을 받아서
텔레비전이 사용되고, 오, 바로 채널 변경 되네요. 보통 이렇게 화장하면서 막 채널 바꾸려면은 리모컨을 쓰거나 또는 이렇게 막 터치하면은 좀 귀찮을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음성 그죠? 이런 식으로 텔레비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AV와 양방향 TV와 관련된 스페시피케이션이 작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가만히 있어봐.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럼 양방향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오리진으로요. 오리진으로 자바 TV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바 TV가 이렇게 있고, 자바 TV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서 양방향 스페시피케이션이 처음에 소개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선생님 또 까먹고 잼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잼이 있고 그 잼을 가지고 확장시켜서 이렇게 사용된 게 여기 MHP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O캡도 있다고 이렇게 했고요. 그죠? 그리고 A캡도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잼 여기 코어 부분을 나눠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잼 MHP는 이렇게 쓰고, 그죠? 그 다음에 O캡은 이런 식으로 쓰고, 그죠? A캡은 이런 식으로 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코어에는 잼이 있다. 그리고 잼의 오리진은 자바팁이다 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어떤 것들이 쓰여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API라고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디지털 방송 신호를 이렇게 만들 적에 그때 쓰여지는 걸 가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죠? 여기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그냥 요거를 캔버스를 둔다. 그래서 밑바탕을 둔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방송 신호를 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MPEG-2 동영상 신호 있잖아요. 그죠? 동영상 신호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동영상이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그죠? 동영상 신호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정보를 어떤 폰트를 써서 어떻게 뿌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TVN 식스센스 그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있고 지금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다른 채널 정보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뿌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폰트 지정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위치 지정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인풋을 받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인풋을 받으면 처리는 어떻게 한다. 그럼 처리 받은 걸 그 방송사 서버나 이런 걸로 가면은 다시 처리 받은 대로 어떻게 뿌려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 요런 것들을 이 스페시피케이션인 겁니다. 그죠? 그 스페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기본이 되는 캔버스 위에 MPEG-2 영상이 깔리고 그 영상 위에 다시 이렇게 정보가 깔리고 그리고 인풋을 받는 게 따로 있어서 인풋 받고 아웃풋 받고 출력이 주고받는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보고 프로그래머들이 디지털 방송 컨텐츠를 이렇게 재가공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영상 위에다가 재가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이 요거를 요거에 대한 요 표준 설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 여기 있죠. 그죠? 자바 TV, 엑슬렛. 그죠? 그리고 뭐 자바 TV 로케이션, 그래픽스, 유틸리티, 그 다음에 서비스 가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셀렉션,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이렇게 API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어떤 작동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바에서 이렇게 모듈로 쓰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지정해 놓은 거를 약간 응용을 해서 이렇게 디지털 방송에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디지털 방송국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해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자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잘 이해해 두고 나면은 자바 TV API를 이런 것들이 패키지가 이렇게 있으면 갖다가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방송 장비, 방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자면은 디지털 방송이란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상파가 아니죠. 여기 아날로그 텔레비전 표준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NTSC, PAL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했었고요. 요것이 디지털 방송화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TSC나 DVB-T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발전돼서 지정이 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디지털 방송의 표준은 이렇게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표준에 더불어서 양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표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페어로 딸려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ATSC 같은 경우에는 엠팩과 돌비와 A캡이 한 세트가 돼서 그래서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유럽의 DVB-T 같은 경우에는 엠팩2와 MHP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표준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패키지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한 거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중간에 설명을 하려다 깜빡 잊고 안에서 빼먹은 게 있는데 그러면 지상파 방송국에서 양방향이란 어떤 걸 말하나요? 라고 하면은 이해가 들어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KBS 방송국에서 양방향으로 우리한테 무슨 신호를 주면 어떤 걸 줄게요.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상파 방송의 양방향 표준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잘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은 리턴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IPTV나 케이블 방송이죠. 디지털 케이블 방송이나 새틀라이트 방송이나 근데 새틀라이트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울게요. 이런 것들은 리턴 채널이 확실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셋탑 박스가 있으면은 내가 리모트 컨트롤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주면은 셋탑 박스가 그거를 IPTV나 IP 케이블이나 아니면 디지털 방송 케이블 방송 케이블을 이렇게 이용해 갖고 서버에 그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내죠. 그죠? 그럼 서버가 그걸 받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해서 다시 필요한 신호나 뭐 이런 것들을 그죠? 방송 신호를 이쪽에 보내죠. 그죠? 이게 인터액션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걸 보냈을 적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서버로 보내는 거를 리턴 채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지상파 방송은 리턴 채널이 없어요. 새틀라이트도 사실 리턴 채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세틀라이트에서 리턴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리턴 채널은 IPTV, IP 프로토콜을 쓴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IPTV 회사나 뭐 이런 데서 IPTV를 그렇게 사용해서 IP 그 장비를 그렇게 사용하면은 그게 위성 방송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 사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이렇게 뭐 시비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세틀라이트가 리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그런 표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런 표준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바 TV에서 나왔고, 자바 TV에서 처음 초기의 표준은 잼이란 게 있었고, 거기서 확장된 것이 MHP, 그래서 유럽 양방향 표준이고, 그 다음에 ACAP, 이거는 미국 양방향 표준이고 지상파, 그 다음에 OCAP, 이거는 뭐죠? 케이블 방송의 양방향 표준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 두시면은 디지털 방송국의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되고 가공이 되고 재가공이 돼서 우리 현재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